서영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아이오닉이 돌아왔습니다. 아이오닉, 현대자동차의 친환경 고효율 자동차 브랜드죠. 아이오닉이 올해 1월에도 출시됐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맞습니다. 그때도 새로운 모델이 출시됐는데 그건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어요. 엔진, 변속기, 모터가 같이 구동되는 그런 차량이었다면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살짝살짝 나와 있는 이 친구는 순도 100%의 전기차입니다. 배터리와 모터만으로 구동이 되는 차량이죠. 아이오닉 하면 사실상 연비 최강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상품성 개선 모델답게 이번에 또 한번 업그레이드를 어떤 식으로 했을지 실제로 차 타보고 또 외관도 둘러보고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일단 보닛을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전기차니까 모터와 배터리가 있겠죠. 이렇게 가운데 굉장히 크게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kW의 구동 모터고요. 이것도 기존 모델 대비해서는 10%가량 출력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그 옆에는 지금 보조 배터리가 나와 있는데 실제 메인 배터리는 차량 하체에 있죠. 기존에는 28kW 용량을 담았었는데 이번에는 38.3kW로 용량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는 거리 또한 늘어났는데요. 한번 충전을 하면 271km까지 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기존에 대비해서는 35% 향상이 된 부분이겠죠. 실제 차량 전면부 모습도 이제 좀 살펴볼게요.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준중형 세단입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좀 아담한 차체가 느껴지는데요. 제가 이 현장에 코나 모델이 같이 나와 있어서 코나랑 제원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높이를 제외하고는 코나보다는 약간씩 크긴 하더라고요. 코나는 SUV 모델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전고가 SUV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차체는 그리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면부 좀 더 디테일을 가까이서 살펴보면 일단 이 라디에이터 그릴 가운데 부분이 꽤 변화를 했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 격자 무늬라고 해야 될까요? 과학 시간에 뉴런의 그 돌기들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 모습이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들게 하는 것 같네요. 그릴이 살짝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안쪽에 이렇게 뭔가 흔들리는 게 보이시죠? 이게 액티브 에어 플립이라고 해서 차량이 배터리가 이전보다 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열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이 열리면서 냉각 장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 살아나 있는 부분이 들고 디자인과 또 결합이 되었다라는 점이 아이오닉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현대자동차의 로고가 너무 크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예전 모델보다도 훨씬 커져서 제가 손이 작은 편이 아닌데 제 손보다도 로고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더 강렬한 인상을 전면부에서 보여주는 느낌이 들죠. 헤드램프 부분도 보시면 1월에 출시됐던 하이브리드 모델과 동일하고요. 이전 모델과는 달라진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전 측면 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안에 공간이 보이시죠? 여기가 공기가 들어가는 힐 에어 커튼입니다. 이쪽에서 들어온 공기가 어디로 나오느냐? 바로 이쪽 측면부의 힐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차량의 동력 성능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죠. 측면부만큼은 사실 크게 뭐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휠이 바뀌었습니다. 또 아주 꽤나 상당히 바뀌었는데요. 이전의 휠 같은 경우는 장난감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면 이번 휠은 이렇게 안쪽에 입체감 있는 무늬도 들어갔고요. 휠도 여러 갈래로 이렇게 쪼개져서 더 입체적인 느낌이 살아납니다. 16인치 휠로 들어가 있고요. 후면부도 한번 볼게요. 아이오닉 이 워낙에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역시나 그 모습 그대로 나와 있죠. 다른 차량에서 볼 수 없었던 현대차의 좀 새로운 디자인이고 약간 상부가 이 스포일러 쪽도 그렇고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마치 토요타의 프리우스를 연상시켜 주기도 하는데 비상하는 듯한 느낌을 이런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도 약간씩 또 특별한 부분이 변화됐다고 하니까 안에 좀 타볼게요. 실내도 한번 타봤습니다. 실내에 앉았을 때 착좌감은 평범한 수준인 것 같아요. 아주 푹신하지도 않고 딱딱하게 느껴지지도 않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딱 앉았을 때 허리를 이렇게 피면요. 제 키가 163cm 정도 되는데 헤드룸이 상당히 얕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인 남성분들께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내가 이전 모델과 달리 가장 크게 바뀐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디지털 계기판을 보실까요? 7인치의 디지털 클러스
로드스터인데요. 이전에도 디지털이긴 했지만 약간 디테일들이 변화가 되었다고 해요. 특히 뭐 폰트라던가,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게이지가 있죠. 얼마나 이 배터리를 통해서 주행할 수 있는지 배터리의 게이지가 나오는 건데요. 이건 이전 모델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좀 더 편하게 차량의 주행 가능 거리를 예상해보고 또 살펴볼 수 있는 거겠죠. 가운데 이 센터 패시아 부에도 커다란 화면이 눈을 사로잡는데요. 와이드 스크린입니다. 10.25인치로 들어가 있죠. 예전보다 훨씬 커지고 굉장히 선명해요. 색상도 터치감도 좋고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공조기가 있고 아래가 또 많이 바뀌었어요. 한번 작동을 해볼까요? 바람이 쑥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온도를 만약에 변화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역시나 터치를 통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끄고 싶어도 이렇게 오프를 눌러서 꺼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터치다 보니까 터치 반응성이 굉장히 빨라요. 제가 살짝만 눌러도 바로 작동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이렇게 송풍기의 방향을 틀다가 한번 아래로 손을 스쳐서만 내려와도 버튼이 켜지더라고요. 와이드 스크린이나 이렇게 조작을 하다가 손이 이쪽을 내려오면 나도 모르게 다른 버튼이 그냥 반응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한지는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할 때 터치를 통해서 조작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듭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수납 공간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이 전기차답게 넓게 아래가 딱 파여 있고요. 12V 단자도 이렇게 2개나 들어가네요. 가운데 USB 충전 단자가 있고 버튼 변속기 들어가 있고요.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바로 핸드폰을 세워놓으면 충전이 되는 부분 나와 있고, 이렇게 컵홀더는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또 버튼으로 잘 나와 있고, 이렇게 수납 공간은 그리 넓지는 않아요. 정사각형은 아니고요. 살짝 직사각형 형태고 제 손가락보다 약간 작은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깊이감도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에 또 단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것까지 이렇게 실내에는 살펴볼 수 있고요.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가시적인 부분들이 꽤나 달라졌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고, 2열에도 한번 타볼게요. 2열에도 앉아보니까 가장 아쉬운 거는 헤드룸인 것 같아요. 역시 특히나 이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차체 디자인이 뒤로 갈수록 이렇게 쿠페형처럼 유려하게 곡선이 내려오는 형태다 보니까 더더욱 헤드룸은 좀 좁은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레그룸은 상대적으로 공간이 좀 확보가 되고 있어요. 아이오닉의 트렁크, 사실 크게 기대는 안 되는 게 차체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공간성도 그렇게 넓진 않지 않을까. 생각보다는 공간이 좀 깊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덮고 또 열어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활용도는 조금 낮아 보입니다. 공간이 그닥 깊지 않게 옅게 나와 있어서 뭐 이쪽에만 자잘한 물건들을 뭐 수납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효용성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공간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넓게 느껴지거든요. 특히나 이 차량 2열도 시트를 전부 다 폴딩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폴딩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버튼을 살짝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폴딩을 해볼게요. 다 폴딩을 하고 보니까 깊이감이 정말 넓네요. 상당히 넓게 공간을 적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 2개 정도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차체 사이즈보다는 훨씬 더 인상적일 만큼 넓은 트렁크 공간, 이게 지금 1518리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트렁크 공간 살펴보셨습니다. 네, 아이오닉 일렉트릭 신형 모델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제가 본 차량은 인텐스 블루 색상인데요. 이번에 신형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2가지의 색상이 추가로 출시가 됐습니다. 아반떼에서도 볼 수 있었던 이 레드 색상과 또 다른 실버 계열의 색상 추가됐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중요하죠. 가격은 엔트림과 큐트림으로 나눠지는데 엔트림이 4,140만 원으로 기존 모델이 3,900만 원대에서 시작했던 걸 생각하면 약간 인상이 되었습니다. 큐트림은 엔트림보다 300만 원이 높은 4,440만 원에 책정이 되었네요. 사실 4천만 원대로 시작을 하는 모델을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 중에서 뭐 현대의 코나도 있고요, 기아의 니로도 해당이 되는데요. 두 모델 다 1회 그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가 넘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사실 아이오닉은
뭐 향상이 됐다고는 하지만 주행거리가 여전히 200km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기를 또 기대해보고 도시명 전기차로서 또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아이오닉 신형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